죽어야지 뭐. 그만 만나면 죽어야지. 이 상태로 마우스 찍으면 제일 비쌀 거니까. 이게 만날 수 있을게요. 롤체 프로로 가자. 아니? 담배도 와, 담배. 롤체가 기대다. 제일 찍으면 채 찍으면은 이제 일단 해야지. 제일 찍으면 자 여러분 오늘 거 빨리 진행할 건데 유형이 안 많아요. 16번부터 24번까지인데 자 집중. 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설명을 먼저 할게요. 우선은 이 연속함수 이제 16번, 17번은 그냥 푸는 거라서 별 얘기는 아니고 이제 주기함수일 때랑 그 다음에 뭐 그래프의 교점에서의 연속의 활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단 주기함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322번 봅시다.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어떤 애요? 우리가 주기함수 어떤 애를 주기함수라고 그러죠? 그 어떤 구간이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fx가 주어지는데 얘가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는 2x 그래프를 따라가다가 x가 2 이상 4 미만일 때는 어떤 그래프를 따라가면 4 이하일 때는 어떤 1차 함수를 따라간대. 그럼 미지수가 몇 개지? A, B 2개야. 그럼 힌트가 몇 개 필요하다고? 힌트가 2개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연속하다는 걸 하면 2에서 연속하는 걸로 하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찾을 거냐 이 얘기거든. 자 그런데 요게 4칸짜리 주기함수예요. 맞죠? 우리가 주기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fx랑 f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요 숫자를 더한 거랑 얘랑 같다고 주면 요 숫자만큼을 주기로 반복성을 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하기 4를 줬기 때문에 4칸짜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4칸짜리는 여기서 줬고요. 0부터 4까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지금 0 이상 2 미만일 때 0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 2,4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1차 함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해서 여기 4까지를 완성시킨 요 4칸짜리 덩어리가 반복이 되니까 이쪽 편에 이렇게 붙어요 안 붙어요? 8까지 이렇게 붙을 거고 8부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 1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안 끊어집니까? 일단 여기서 안 끊어져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야겠지. 그리고 여기서 안 끊어져야 되니까 이 점 지나야지 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경계의 연속성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시작점이었던 애가 다시 이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주기. 자 보세요. 첫 번째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어. 두 번째 덩어리가 있었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놈이 첫 번째 덩어리에 있는 이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끝점이랑 같아지는 거야. 그래야지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놈이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연속성 관련된 게 2가지인 거야. 어디? 자 이렇게 나오면 2개를 봐야 돼요. 1번 2에서 봐야겠죠? x는 2에서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x는 4에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2에서는 어떤 걸 봐야 돼? 좌극한인 2-랑 우극한인 2+이자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좌극한에 해당하는 게 4고요. 우극한이자 함수값에 해당하는 게 2a 더하기 b니까 요 둘이 같아져야 연속이겠죠. x는 2에서. 그 다음에 x는 4에서는 자 f4-이자 f4는 얼마야? 이게 4a 더하기 b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근데 그게 4 플러스 우극한인 이 4 플러스가 다시 돌아오면 시작점에 0 플러스랑 같아지잖아. 맞지 얘들아? 4 더한 거랑 원래 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F4 플러스랑 F0 플러스가 같아서 시작점에 이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영역에
시작점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끝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얘가 또 0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 얻으면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F7은 얼마입니까? F7은 F3이랑 같겠죠? 4 더하는 게 같다고 했으니까, 맞지? F7이라는 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3일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 3A 더하기 B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 잠깐만, 그림을 내가 뭐 잘못 넣었는데? 미안, 잘못 넣었어. 잠깐만. 뭐야? 2 넣었을 때 4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2A 더하기 4고 맞고 4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맞는데? 그래서 맞잖아. 맞고 맞는데? 3 넣으면은 뭘 계산 잘못한 거지 나? 이거 8이지. 왜 4 넣었거든요. 미안. 하여튼 신나게 해놓고 이런 거 틀려요. 자, 그래서 3A 더하기 B가 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8에서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계산을 또 시작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요거는 주기성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반복되니까 요 끝점이 요 앞점이랑 맞물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그리고 중간에 끊어진 거 연결돼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보지 말고 요거 하나 더 봐주세요.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림적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요거였고 유형 16번 패스. 그 다음 유형 17번. 이건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라 하나만 그냥 해버릴게요.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해봅시다. 328번. 이게 뭐냐면 그냥 안 주는 거야. 함수를 더럽게 주는데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걸로 주거든. 뭘로 주냐면 교점의 개수로 줘요. 교점의 개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그 1학기 기말고사 때 원이랑 막 위치관계 하면서 아니면 뭐 2차 함수랑 위치관계 하면서 막 교점의 개수 막 그래프 움직이면 막 교점 개수 바뀌는 거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그려서 불연속성 푸는 문제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응용 문제라고 보면 돼. 이건 그냥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k라는 애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1,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 있고 이 y는 x 더하기 k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을 모르니까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그럼 k가 어느 정도 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교점의 개수가 0개였다가 접하면 1개, 더 작아지면 2개, 그러다가 아래쪽에서 접하면 몇 개? 다시 1개, 더 작아지면 몇 개? 0개가 되는 교점의 개수가 그렇게 바뀌는데 그 교점의 개수와 k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그럼 FK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값이 몇 개 없어요.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거든요. 일단 접할 때 K 값을 찾아야 되니까 점집거 씁시다. 1,0과 x 빼기 y 더하기 k는 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k인데 이게 얼마가 되길 바란다? 여기? 응? 이게 얼마가 되길 바래? 반지름의 길이인 1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맞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루트 2니까 1 플러스 k가 풀마 루트 2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일 때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접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fk라는 함수로 나타내면 자 x에 들어가는 게 k 값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일 때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접하니까 교점의 개수가 1개겠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몇 개? 2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거보다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 작아지면 내려오니까 몇 개예요? 교점이 0개죠. 0, 1, 2 이렇게 되는 함수가 y는 fk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이제 구했습니다. 이제 그럼 풀어봅시다. 기억 f-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함수값이 1이다. 3이고요. 니은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의 뭐? 자극한 요거. 자, 요거일 때니까 교점의 개수 몇 개예요? 니은은 2개니까 틀렸죠? 2개지? 그 다음 디귿 fk의 불연속점 몇 개? 하나, 둘, 2개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인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fk 함수를 예전에 잠깐만. fk 함수를 줬어.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주고 불연속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거라면 지금은 여러분 보고 이걸 해석해서 이 fk 함수를 만들라는 건데 주로 뭘로 내냐면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로 내요. 교점의 개수를 미지수에 따라 그래프가 얘가 이제 이렇게 주면 위아래 움직이는 거지만 뭐 다르게 주면은 좌우로 움직이게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주면은 어떤 궤적을 따라 움직이게 줄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주고 거기에 따른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걸 해석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그래프 그리는 걸 잘해야 돼요. 지분이 뭔데? 갔다 와. 그래서 요게 해보시면 이 숙제 유형 이거 해보시면 은근 귀찮을 겁니다. 지금 눈으로만 봐도 보면 알겠지만 막 그래프를 움직여서 교점의 개수 바뀌는 거에서 원소 개수, 교점 개수, 실근 개수 다 똑같은 얘기죠. 맞나요? 어떤 식으로 이 그래프를 바꿨을 때, 미지수를 바꿨을 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교점 개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예쁘게 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좀 귀찮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유형 17번이 제일 까다로운 연속종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계산하는 쪽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18, 19, 20, 21, 22, 23 이렇게 있는데 이거 빨리 설명하고 마무리하자. 오늘 시간도 없다.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얼른 할게요. 자, 좀 급해서 빨리 설명할게요. 이제 시간이 없네. 왜 이렇게 시간이 쫓기지? 지금 몇 분 남은 거야? 지금 40분 동안 다 해야 되네. 자, 근데 별 내용 아니라서 내용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 선행하신 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할 건 이거예요. 자, 연속함수의 성질인데요. 증명은 필요 없고 결과만 외워. 일단은 이거 뭐 증명까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자,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증명이 어렵지 않으니까 증명은 한번 찾아보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따라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릴 건데 빠르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fx라는 함수가 연속을 해요. gx라는 함수도 연속을 해요. 그러면 5가지 성질이 성립하는데 1번 상수배. 상수배를 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 2번 연속한 함수끼리 2번, 3번, 4번, 5번이 되게 단순한 얘기야. 연속한 함수끼리 자, 1번 상수배 2, 3, 4, 5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 단 중요한 건 이거죠.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fx랑 gx가 연속하면 지들끼리 지지고 볶아도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란 얘기입니다. 증명도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연속하다는 얘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거랑 함수 값이 싹 다 얼마가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gx가 수렴한다는 거는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 1번, 이거 2번만 증명해볼게.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 요 함수가 어떻게 돼요? 요 극한값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리미트 쪼개기가 되지. 맞아? 그래서 리미트 쪼개기를 해서 계산하면 위에 따라 얼마가 나와? 이렇게 나와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져서 연속성이 유지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단원에서 배웠던 극한의 기본 성질 가지고서 증명하면 금방 증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증명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합니까? 뭐 내신 들어가면 중요하겠지만 당장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 방학 동안 할 동안은. 그러면 증명은 나중에 내신 대비 때 외운다고 치고 일단 이거만 외워. 그래서 연속성이 사칙 연산과 상수배할 때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함정은 어디서 되겠어? 분모가 나누기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제였어? 나누기 할 때였지. 똑같아요. 나누기 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문제를 빨리 볼게요. 이거 어차피 다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하면 되니까. 자, 빠르게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34번 하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40번 하나 해볼게요. 금방 해요, 진짜. 자, 우선 334번. 자, 이게 진짜 뻔한 얘기거든?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고요. gx가 x제곱 빼기 1이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 봐봐, 얘들아. y는 x는 연속해요, 안 해요? y는 x는 연속하죠. 그러면 이거를 둘이 곱하고, 두 배 해서 더하고, 숫자 2를 더했어. 그래서 이렇게 다항함수를 만들면 연속성이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지죠. 이 성질에 따라. 그래서 다항함수는 싹 다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y는 x에서 확장을 시키면 다 연속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봐봐. 이렇게 주고 이걸 짜집기 한 애들은 그럼 보통 연속이 아니야? 지금 얘가 다항함수니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 gx도 연속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로 짜집기 한 건 다 돼. 그래서 보자마자 1번, 2번, 3번은 무조건 돼. 왜? 더하고 빼고 곱한 거랑 안 나와 있지만 상수배한 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만 의심하라고? 나누기만 의심하라고. 그래서 일단 의심이 몇 번이야? 4번 아니면 5번이거든? 그치? 근데 잘 봐봐. 얘는 어떤 애예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어서 항상 0보다 커요, 안 커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분모에 가도 0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fx분의 gx도 괜찮은 거야. 왜?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근데 gx분의 fx는 어때? 얘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지. 그래서 거기에서 함수가 정의가 돼, 안 돼? 함수가 정의가 안 돼.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따로 정의를 해줘야 돼. 우리 많이 해봤잖아. 앞서서 해봤잖아. 맞지? 뭐 나누기 꼴로 되면 그때는 함수가 정의가 안 돼서 따로 써줘야 된다고. 맞습니까? 점을 따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안 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4번. 이런 식으로 돼요. 진짜 단순합니다.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뭐만 의심하라고? 분모 나누기 하는 것만 의심하. 그러니까 나누기 하는 것만 의심하면 돼.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되냐 안 되냐만 보란 말이야.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그때 불연속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죠? 유리함수에서 알잖아. 우리가 이미 유리함수를 해서 해봐서 알아요. 이거 어디서만 문제야? x가 2일 때 문제인 거야. 왜? 그때 0 되니까 분모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유형 19번 바로 넘어갈게요.
340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x는 a에서 얘들끼리 지지고 볶아봐야 연속이죠. 그래서 곱한 거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겠지. 그래서 기억 보자마자 동그라미 칩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잠시만 나누기가 있네. 일단 x 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나누기가 있지만 분모가 연결 일이 없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리을 합성은 내가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합성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맞지? 왜? x가 a일 때 봐봐 지금 g합성 fx인데 이게 연속이라고 주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1번 x는 a에서 fx가 연속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2번 x가 fa일 때 gx가 연속하다가 확보가 돼야겠지. 이렇게 되면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잖아. g함수는 fa 근처에서 연속성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fa 근처에서 연속하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 연속하다고? x는 a에서 연속하단 말만 했으니까 함부로 맞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조심. 애초에 내가 합성함수 얘기 안 했다. 합성함수는 따로 봐야 돼. 직접 해봐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합성함수도 봐봐요. 합성함수일 때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하면 연속함수를 연속함수에 합성하면 연속함수예요. 그건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 경우는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나누기 할 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걸 맞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틀릴 확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맞다고 얘기 못했다는 얘기는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야. 맞지 얘들아? 여기서 얘기한 것만 맞다고 이해하면 외우면 돼. 여기서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는 정해진 게 없어야지. 다른 것들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고 외워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진입 판단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 342번 봅시다. 지금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라 나는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옆에 케이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무슨 야, 여러분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걸 낸 건데 잘 봐봐. 기억. x는 a에서 fx가 연속, gx가 연속하다. 그럴 때 합성함수가 연속하다.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됩니다. 이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된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합성함수를 함정으로 많이 내요. 절대로 맞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합성함수 절대로 맞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 니은. 자, fx 연속.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 연속. 그러면 gx는 이거에다가 이거 나눈 거지. 나누기야. 함부로 오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거 연속이라고 얘기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fx가 0이 아니라는 얘기 해줬어야 되지. 안 썼어. 그러니까 1단원 할 때랑 똑같다는 거야. 나누기 할 때 0이 아니란 말을 안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해놓으시라고. 그럼 디귿은 무조건 맞겠네? 그지? 두 개가 틀렸으니까 디귿은 무조건 맞겠죠? 자, 디귿 이런 얘기야. fx 연속 fx 더하기 gx 연속.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빼면 gx 나오지. 그래서 빼기에서 나오는 거 무조건 연속이다 아니다? 무조건 연속 맞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1단원 때 함수의 극한의 성질 진입 판정이랑 비슷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상수비 할 때 됩니다. 뭐만 제외하고 나누기 할 때 0으로 나누는 것만 제외. 그러니까 1단원 외웠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쉽습니다. 별 얘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난 진입판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 이 정도 수준이. 나중에 이제 요번에 새로 교육과정 들어가면 또 행렬 나올 텐데 행렬의 진입판정이 진짜 개판이거든. 그거 진짜 최악이야.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얘는 할만해요. 행렬의 진입판정은 진짜 또라이 같은 게 많아서 옛날에. 요번에 그 정도로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재수하면 되게 피곤한 것 같긴 하더라고. 그치? 이 마지막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게 힘들어. 재수를 했을 때 바뀌는 걸 반영해야 돼서 되게 짜증나. 여러분 알죠? 여러분 재수하면 비정을 해도 돼요. 수능에서 확통만 칩니다. 여러분 좀 많이. 확통 만치게 바뀌었어. 기아도 안 치고. 못 쳐. 무조건 학통으로 통일이야. 터졌다니까. 근데 배우긴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내신에서 배우고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칠지도 모른다라는 되게 미적분의 미적분을 따로 학교에서 시험을 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확통의 미적분은? 근데 그러면 그 수업 안 나 될 진짜 거예요. 이상해. 몰라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기 이상하더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수능 안 배울 거예요. 시험에 따로 하는 거. 그렇게 된 이상 시대인지로 우량은 열심히 그래서 교육심 같은 제품 물어는 보내 받아 이 시대로.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대학교에서 시험 한 번 더 칠 것 같아. 공대 같은 데. 보고사. 아니 진짜 그러면 이제 중1 때 뭐, 이거 고1 때 공부 못 나오고 이제 중2 때 와서 수능 안 나오니까 이거 다 버리는. 내신을 버리라는 건가? 너무 ES 할때 이상해. 자, 자, 아무튼. 년만 할래? 여러분 이렇게 재수할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이제 남았거든. 뭐가 남았냐면 최대 최소 정리랑 선발하기 어려워. 진짜? 내 히터가 아니라 선발은 나오니? 네. 냉방인데? 오 나감 개새끼야. 냉방이다. 냉방이 됐어. 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 먼저 배울 건데 여러분 최대 최소 정리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딱 정해진 것만 외우면 되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 1번 닫히는 구간, 2번 연속 함수. 자 구간을 연속 함수에서 닫힌 구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요게 최대 최소 정리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참이라는 거야. 우리 명제 배웠지? 반대로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어. 몰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야. 이 명제의 역은 항상 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고 무조건 닫힌 구간이 있다고 이면서 연속인 함수는 아니에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최대값은 없지만 최소값은 있지.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할 때 최대 최소가 있다는 거지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고 닫힌 구간이면서 연속인 함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명제만 성립하는데 이게 이 내용을 사실 어디다 쓰냐면 막 증명하고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원래는 예전에 연대 논술 같은 거 하면 그 당시는 막 시험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개 더러운 증명 문제가 많았거든. 그런 거 할 때 이런 막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정리 같은 거 막 이용해서 그 중간에 논리적인 디딤돌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 논술도 보면 거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 증명을 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어. 또 이게 그때는 어땠냐면 대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걸 막 고등학교가로 끌고 와서 막 증명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라 사실 당장 쓸모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이걸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문제처럼 닫힌 구간에 연속인 함수를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되게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한번 봐봐. 눈으로 봐봐. 그러니까 346번 한번 볼래? 346번처럼 닫힌 구간에 연속인 함수를 주고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래.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답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막상 시험에 되게 허접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형 21번 풀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쉽게 풀면 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정리가 뭔지만 외워만 두세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거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사이값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딴 얘기지. 자, 이거랑 별개로 사이값 정리라는 게 나와요. 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똑같아. 1번. 자, 닫힌 구간이라는 전제는 똑같아요. 닫힌 구간에 2번 연속인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됩니다. 똑같아요. 위나 이거 최대치수 정리나 사이값 정리나 닫힌 구간에 연속인 함수라는 조건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FA랑 FB가 다르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A, FA가 있고 여기 B, FB가 있고 이 사이가 안 끊어지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때 이렇게 Y는 K라고 해서 요 둘 사이에 있는 선을 하나 그었어. 됐나요? 자, 그럼 이거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 선을 안 만나고 지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점프하지 않는 한은 없죠, 맞지? 이렇게 점프하면 안 지날 수 있거든? 근데 점프하는 거 없다고 했잖아. 끊어지는 거 없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세 점에서 만나거나 맞지? 5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되겠지? 뭐 물론 이것도 가능해. 접하면 어떻게 돼? 점 자체는 2점인 거지? 맞지? 뭐 나중에 근으로 치면 3근이긴 한데 중근 하나에 한시근에서 시근은 3개긴 하겠지만 아무튼 점은 2점이에요. 맞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점이 근데 최소 몇 번을 지나간다? 한 번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적어도 몇 개? 적어도 1개. 근데 더 많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있는데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뭘 하는 거냐면 이걸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값 이게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별표 3개짜리인데 이게 유형으로 치면은 유형 23번이거든요. 유형 23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별표 3개 쳐주세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 실제로는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빌드업 한 거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뭔지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FA라는 놈이랑 FB라는 놈이 있어. 이 둘을 곱해서 음수가 나왔대. 이게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는 양수, 둘이 부호가 다르다지. 그래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야. 맞지, 얘들아? 맞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상황 자체가 보시면 A, FA가 양수고 FB가 음수이거나 또는 FA가 음수고 FB가 양수란 얘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연속이고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를 무조건 한 점이 지나 안 지나? 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돼? 1개가 나오죠. 여기도 1개가,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아무튼 중간에 0일 때를 지날까 안 지날까? 양수에서 음수가 되든 음수에서 양수가 되든 0을 한번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구간에 FC가 0이다 라는 C가 적어도 1개 존재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실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왜 할까요? 이걸 왜 했을까요? 이걸 왜 할까?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런 게 있어. 한번 보자. 예를 들어 X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3x 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요. 자, 요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어. 요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어. 이거 잠깐만. 이거를 요렇게 할게요. 아니. 이걸 플러스로 하고 이것도 플러스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자, 요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어. 해를 찾고 싶어요. 인수분해서 찾으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이거 아니고 1로 하자. 2 하면 더 나올 것 같아서.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서. 자, 이런 애가 있다고 쳐. 이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어. 해가 얘가 하나밖에 없거든? 이 하나 있는 애가 대충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살까 정리 쓰는 거야. 지금이야 이거 전산계산기 넣고 돌리면 공항용 계산기 계산해 줍니다. 요즘은 돼요 그게. 근데 예전에 처음엔 이걸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의 답을 여러분이 구해야 돼. 근사값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를 fx라고 해서 함수를 그릴게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x축과의 교점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f 예를 들어서 마3을 넣었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넣으면은 1 나오죠. 맞아요? 맞아 아니야? 양수야. 맞지? 그럼 f-4는 어때? 음수 나오지. 뭔지 몰라도 맞아 아니야? 계산 좀 망하지 뭐. 마이너스 얼마니? 64 더하기 4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5 나오나요? 음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일 때 음수 나왔고 마이너스 3일 때 1 양수 나온 거야. 그러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근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근이 나와. 어디 근처에서? 마4와 마3 사이에서.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아직은 답이 너무 러프하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절반을 넣어. 그래서 얘가 또 음수가 나와. 그러면 해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여기와 여기 사이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절반을 넣어. 그러면 또 양수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 그 범위가 지금 잠깐 처음엔 범위가 몇 칸이야? 한 칸. 그 다음에는 범위가 몇 칸? 2분의 1칸. 그 다음에 얼마? 4분의 1칸. 거기서 또 중간 지점 넣으면 범위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짓거리를 한 3번, 4번 하면 진짜 소수점 안에 셋째 유효 자리 정도까지 나오는 x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딴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거야. 요즘에 안 하지만 요즘엔 3차 방정식 뭐 근해 공식도 있다고 하니까 난 모르겠다. 수학과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를 근사하는 용도긴 한데 여러분한테는 이 정도 세밀하게 원하진 않아요. 되게 러프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2문제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나머지 숙제예요. 자 보세요. 자 360번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방정식의 해를 알고 싶어? 연속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어떤 방정식? fx는 x다라는 방정식의 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 방정식을 예쁘게 쓰면 fx 빼기 x를 gx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나는 이 gx가 0이 되는 x를 구하고 싶어. 됐습니까? 자 근데 봐봐. 얘 연속함수고 빼기 연속했으니까 얘도 연속이 아니야. 연속함수끼리 뺐으니까 연속함수죠. 그래서 y는 gx랑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의 위치를 근사하고 싶다고. 그게 방정식의 해이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합니다. 자 g-1은 f-1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문제에서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걷다가 -1 빼면 -1 빼면 1 더하면 2가 돼서 양수고요. g0은요?
F0에다가 빼기 0을 한 건데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음수고요. 그 다음에 G1은 F1 빼기 1이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1이니까 다시 양수고, G2는 F2 빼기 2를 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1 돼서 음수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0일 때 음수, 다시 1일 때 양수, 2일 때 음수니까 그래프가 러프하게 그려도 이딴 식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해가 최소 몇 개? 3개가 있다. 물론 이 안에서 잘 봐봐. 마이너스 1부터 0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른다고. 그러니까 3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1개 이상인 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최소를 알 수 있어. 최대치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최소 몇 개? 1개씩 해서 3개는 나온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틀렸고요. 3번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뿐이라도 틀렸고, 정답이 몇 번? 4번. 서로 다른 실근이 적어도 몇 개? 3개. 근데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D가 2,1이라서. 뭐가? D가 2,1이라서. 아니 fx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fx는 x를 푸는 거라서 fx 빼기 x를 gx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방정식이 fx는 0이다가 아니야. fx가 0이다면 fx로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방정식은 fx는 x다니까 gx를 따로 만들어서 gx가 0이다 그래서 gx에 마이너스 1, 0, 1, 2를 넣어서 그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이 점 자체가 gx에 관한 겁니다. fx 관한 게 아니에요. fx로 풀면 안 돼. 이게 함정이야. 애들이 그냥 fx로 풀면 틀렸을 거야 이거 아마도.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내용은 별로 안 어려워요. 집에서 숙제를 해보시면 이따가 과제 관리 시간에 좀 풀어보시면 그냥 술술 풀릴 겁니다. 이거 어렵게 내는 문제가 거의 없어. 대부분 쉽게 나와서 쉽게 풀면 되고. 자,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걸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368번 한번 볼래요? 진짜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시스템 활용이 진짜 어이없거든. 진짜 어이없는데 문제 어려운 근데 진짜 별 얘기 아니야. 잘 봐봐. 내가 수지가 호수에서, 잘 봐봐. 이 호수에서 수온을 체크를 쭉 돌면서 했어.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점이 A에서 몇 도? A는 6도였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점은 얼마였어? B였는데 이게 몇 도라고? B가 15도였어. 그리고 P 지점, 그러니까 시작 지점인 P가 몇 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P가 10도에서 시작을 했대. 그때 수온이 12도인 지점이 몇 도냐 물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P에서 시작을 한 거야. P에서 몇 도였다고요? P에서 Y 값이 10이었던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10도씨에서 시작을 했어. 근데 중간에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자 봐봐. 이게 돌다 보니까 가장 낮은 지점 A가 있었고 가장 높은 지점 B가 있었고 그 다음 P가 있었어. 세 군데가 있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P에서 시작을 해서 A가 제일 낮았고 B가 제일 높았으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중간에 6도씨인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5도씨인 데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연결될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몇 도씨? 12도씨인 데가 몇 도였나 물어본 건데 문제는 이거야. 나중에 다시 한 바퀴 돌면 P로 돌아와 안 돌아와? P로 돌아오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10도씨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호수니까.
P에서 시작해서 A를 지나서 B를 지나서 다시 P로 돌아올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왔던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러프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이값 정리에 따라 요 사이에서 한번 찍고 요 사이에서 한번 찍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수온이 12도이신 지점이 적어도 몇 군데? 2군데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야,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 더 풀어줄게. 봐봐. 367번도 어이가 없는데 얘도 웃겨. 아니, 실생활 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이건 그냥 틀리면 바보라는 얘기거든. 자, 얘가 A, B, C까지 가. 근데 A 정류장이 있고 B 정류장이 있고 C 정류장에 설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근데 얘들이 갈 때 최대 속력이 60이었대. 그러니까 한 번은 60을 찍고 달렸다가 설 거고 또 60 찍고 서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40일 때가 최소 몇 번이냐 물어보는 거거든? 몇 번이에요? 상식적으로? 4번이겠지. 뭐 물론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뭐 50 찍고 40 찍었다가 30 찍었다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올 수는 있지만 최소 몇 번이야? 4번. 답이 4번이에요. 아니 이게 문제냐고. 이게 지금 문제냐고. 아니 이게 문제가 맞아? 이게 사람을 바보로 하는 거야 뭐야. 나는 지금 이런 느낌이 드는 실생활 활용 문제라서 이거는 그냥 풀면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면 사이값 정리까지 마무리가 돼요. 사이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아까 풀어줬던 이것처럼 요게 제일 기본이야. 그냥 fx 주는 거 아니고 fx랑 다른 방정식의 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gx 그래프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gx의 각각의 경계값들을 구해서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를 보고 최소해가 몇 개인지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풀어줬던 360번이 제일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가 이제 여기까지 유형 24까지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함수의 연속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들어가죠.